뭘 사기야. 나 저번 주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번 주 일찍 끝낸다고. 응? 오늘은 233쪽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33쪽에 있는 41번에서부터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쉬운 것들밖에 없는데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2017학년도 수능 나형 문제였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쉬우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쉬워요. 전반적으로 다 쉬우니까 1교시는 아마 좀 듣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2교시가 그렇다 해가지고 빡센 것도 아니거든요. 나름 좀 쉽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 나름 쉽거든. 오늘 하는 거는요. 다 1교시도 그렇고 2교시도 그렇고 아마 몇 시에 끝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역대급으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다음 주는 미리 얘기를 하지만 다다음 주에는 수친도 안 나가요? 다다음 주 일요일에는 전설의 날이죠. 6월 평가원을 보고 난 후기 때문에 그날은 평가원 분석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는 교재 안 들고 오셔도 돼요. 6월 평가원 문제를 드릴 거고요. 6월 평가원 문제를 드리면서 나는 너네에게 그 맞춤형 변형 문제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는 늦지 마세요. 그날은 쭉 다 총평이랑 해설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은 뭐 상관 안 쓰는데 그날은 듣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내 OOTD가 이거 아닐 거예요. 그날은 약간 좀 다른 걸 입고 올 거예요. 왜냐? 그날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솔직히 맞잖아. 그날은 되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총평이나 이런 건 들어야지. 근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여기 6월 평가원 문제를 너네가 바라보잖아요. 근데 6월 평가원이 어차피 전범위는 아니야. 미적분, 확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적분, 확통, 기하 얘네들이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처럼 나온다. 그거는 이제 수원수투밖에 없어요. 수원수투는 어차피 전범위로 이미 2학년 때 나간 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전범위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때 한 수원수투만 전범위고 나머지 전범위가 아니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차피 전범위가 아닌데 그걸 전범위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난이도를 잠깐 보고 6월 평가원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대충 이 정도쯤에서 나오겠다. 왜냐면은 수능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수능은 6월과 9월을 봐요.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이 있겠지. 교집합을 내는 게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이 딱 그랬거든요. 6월에 웽 이렇게 해놓고 등급커서 겁나 낮춰놨어. 애들이 좌절을 겁나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9월에 한번 쉽게 내본 거야. 등급커서 겁나 올라갔지. 그래서 수능은 뭐 했어? 얘네들 평균 나왔어요. 딱 그 중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쫓아가고 얘보다는 그렇다고 엄청나게 쉽지는 않게. 그러니까 9월처럼 막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스타일이야 수능이. 그러니까 수능이 지금 이제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안 되지만 너도 어차피 07이라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전국에서 얘네들은 시험 보는 습관이 잘못 들여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이게 누구도 그러냐면 지금 얘네들도 그러고요. 얘네까진 좀 그래요. 얘네가 다 언제 애들이냐면은 2020년 코로나, 2021년에 중1, 2022년에 중2, 2023년에 중2. 중학교에서 쉽게 내겠다고 선언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렵게 안 내는 학교들이죠. 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서울도 이 4개 학년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루 이틀 공부하고 만점받기 싹 가능했잖아. 그거에 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수능에서 무조건 무너졌습니다. 작년 2006년생들이 그게 심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2007년생들도 그게 좀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하라고 난 늘 얘기하는데 니네가 그동안 잡혀져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 경계를 안 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난 항상 늘 얘기하지만 점수는 당일치기로 만들어지는 건 있어요. 대학 과목들. 대학에서 그냥 하루 이틀 외워서 쓰면 되는 것들. 왜? 교수님들도 응용하는 문제를 전혀 안 내니까요.
그런 건 돼.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회교육과라고 친다면 그냥 진짜 정치학의 이론 물어보는 거 이런 거는 돼. 그럼 하루 이틀 공부하고 답 다 나와. 왜? 그냥 교수님께서 시험 문제 자체를 이걸 서술하시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내 생각도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열심히 따따따따 외우면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시험은. 그치? 특히 수능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평가원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애들이 공부가 이 상태였어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쉽게 냈더라고. 너희도 똑같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2007년도에도 별반 다르진 않을 거란 소리예요. 다만 6월에 조금 빡세게 낼 수는 있어요. 니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어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미적도 해야지. 너 미적하겠다며. 네가 한 거잖아. 어? 너 지금 확통하기에는 그 자신 있어? 이 친구들? 이거 6월에 나오는데요? 분포만 안 나, 통계 빼고 다 나와. 확률까지가 시험법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되냐고. 됐어. 미적이나 보세요.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그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저기 있는 가랑 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A2를 찾으란다. 그럼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 줄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바로 얘기해 줄 건 이거.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등차 중항이라는 거를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그 등차 중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좀 해본다면 그럼 등차 중항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수열 3개가 있다라고 쳐요. 그때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수열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때 이 3개의 수열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오게 되는 그 가운데 항, 가운데 중자를 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지? 여기까지는. 그랬을 때 그러면 얘네들 자체가 어떤 일정한 공차들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렇게. 끝이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어쨌든 똑같은 숫자를 빼고 똑같은 숫자를 더한 거에 대한 결과라서 그럼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양 끝에 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과 우리는 A에 N 더하기 2K를 더해주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운데 거의 기준으로 공차 뺀 거랑 공차 더한 거를 더해주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가운데 거를 잡아준 즉 A에 N 더하기 K가 있는데 그 가운데 거에 몇 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냐면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등차 수열은 특히 이런 등차 중앙은요. 특별한 관계식이 있다라 그랬고 그 특별한 관계식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운데 거를 구하고 싶으면 이 등차 중앙을 구하려면 양 끝에 거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치? 이걸 2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도 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줬던 게 지금 여기 있는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은 요렇게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등차 중앙을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가랑 나가 해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특히 우린 여기 있는 가를 나는 지금부터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A6와 A8을 더한 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단순하게 얘네들을 딱 수열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A6와 A7과 A8이 있었을 때 얘네 양끝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가운데 거 A7의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것이 이거 가운데 거에 몇 배가 되는지만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지.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가는. 그러니까 A6 더하기 A8은 A7에 몇 배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눈치채면. 그치? 그래서 2배를 한 거야. 누구의? 여기 있는 A7에. 그래서 A7에 2배를 해주게 된 게 결국 얼마가 되었냐면 여기 됐다. 이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딱 풀어주게 되면 A7은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A7은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A7은 제로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나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A6의 절대값과 A7의 절대값 더하기 3이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A7이 0인 거는 확인했으니까 얘는 지워질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얘 A6의 절대값이 결국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 그치? 얘가 3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A6가 과연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판단해 주는 게 그 다음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을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문제에서 아직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 그게 바로 공차가 양수라는 거 아니면 음수라는 것? 그치, 밑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공차가 양수였습니다. 그럼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공차가 양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절대 같은 게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고 얘의 수열은 점점 커지겠니 아니면 작아지겠니?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A6와 A7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결국 여기 있는 A6는 당연히 A7보다 커요? 아니면은 작아요? 당연히 A7보다 작을 거지. 근데 왜 굳이 내가 A7의 기준을 잡았냐? 라고 한다면 A7이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A6는 무조건 0보다 큰 애라는 거예요? 작은 애라는 거예요? 작은 애라는 것까지 눈치를 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연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A6는 A 더하기 여기 5D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지만 A6가 음수라는 거는 파악이 됐으니까 결국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안 붙어야 절대값 바뀌려면 붙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A 더하기 5D가 나오게 되었을 때 얘가 현재 얼마가 되었냐면 3이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마이너스가 넘어간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5D를 구하게 된 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요 식이 나에서 나왔던 결과고. 그럼 여기 있는 얘 가를 보게 되면 A7을 구하면 A 더하기 6D가 되겠죠. 그때 얘가 지금 현재 0이라고 하니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A2. 어차피 둘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찾을 거니까 얘네 뭐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죠. 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는 연립해주게 되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6D가 제로였고 A 더하기 5D가 현재 마이너스 얼마라고 그랬으므로 그치? 그럼 둘을 뭐 해주면 바로 공차 튀어나올 것이다. 그치? 둘을 빼면 공차 나올 것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둘을 빼면 공차는 얼마가 되었대요? 3이 되었고 그러면은 첫째 항 A도 나왔지. A가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이 되는 중? 그치? 마이너스 18이 첫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저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A2는 그래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A2는 첫째 항 A에다가 우리는 공차 하나 뺀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공차에 얘 하나 뺀 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A 더하기 T.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이었고 공차가 3이었으니까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치? 끝.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정답 몇 번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치? 정답은 그래서 1번.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위에 40번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234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들 전반적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 내용들 전반적으로 안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 다음 문제 3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현재 양의 실수. 거기에서 우린 fx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우린 저기 있는 세 실수, 쟤네 셋이 저 순서대로 뭐를 이루고 있는 중이랍니까? 그치. 저게 셋이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중이랍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등차 수열을 저 순서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등차 수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잡아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가운데 거 있지. 얘가 바로 무슨 중앙이 된다라는 거 바로 눈치채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등차 중앙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눈치채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3개.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F3과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F3의 T제곱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F12까지 얘네 셋에 대한 로그 값들을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되었고 그때 여기에서 얘의 함수값이 등차 중앙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3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여기는 로그 3 그 다음에 저기 있는 x에다가 저거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여기는 로그 A 결국 얘가 있었던 얘가 3의 t제곱 더하기 3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로그로 잡아주게 된 여기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2 이렇게 세 가지 잡았을 때 얘가 현재 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고요?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등차 중앙이니까 이 가운데 거에 몇 배를 해준 것이랑 2배. 그러니까 여기는 로그 A. 결국 우리는 여기는 3의 t제곱 더하기 3의 2배 해준 거랑 양 끝에 거. 즉 여기 있었던 로그 3과 여기 있는 로그 12를 뭐 해준 거랑 같은 거냐면 더해준 거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쪽에서 지금 현재 여기 같이 한번 봐봐.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치 같은 로그들에 대한 더하기니까. 맞아?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A. 그럼 3 곱하기 12 해봐.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치? 얘가 그래서 우리는 얘가 36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2는 여기 있는 제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A. 결국 나는 여기 있는 3의 t제곱 더하기 3에 대한 제곱과 그때 여기 있었던 오른쪽으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로그 36이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잡아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 36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36은 또 뭐의 제곱이라는 것까지는 같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6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 밑은 같은 로그들이 서로 나왔으니까 진수들끼리만 서로 뭐하기만 하면 쟤네들은 같은 로그가 돼요?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쟤들끼리만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2개지. 그렇지? 그러니까 3의 t제곱 더하기 3이 될 수 있는 건 6도 되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6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하지만 우리 3의 t제곱 더하기 3은 어차피 x근데 그 x는 다 양의 실수라 그랬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즉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쟤는 현재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예요? 그치? 얘를 잡아줬을 때 얘가 양수란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는 3의 t제곱 더하기 3이 결국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얘가 6이 될 수밖에 없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넘어간. 그러니까 3의 t제곱이 그래서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t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선 t가 1밖에 안 된다. 정답에서 몇 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따닥 잡아주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쵸? 안 빠르지? 왜? 빨라? 왜? 약간 기존과는 다르게 속도가 좀 빨라? 확실하게? 응? 안 빨라요?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이쪽으로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 있는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요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딱 미리 얘기를 하지. 미리 얘기를 할게. 첫 번째로 이번 6월이든 9월이든 무조건 하나는 1학년 거랑 무조건 연계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1학년 거에서 아무거나 다 가지고 오냐? 그것도 아니야. 1학년 거에서 가져오는 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1학년 거에서 가져오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1학년 거에서 나는 뭐를 중점적으로 가져오느냐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학년 거에서 가져오는 건 딱 얘가 요즘 대표적이긴 해요. 지금 이런 문제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왜? 수원에서 써도 되고 수투에서 써도 되잖아요. 다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많이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결론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은 이쪽에서 얘네들이 뭐 근과계세 관계를 쓰든 아니면 판별식을 쓰든 아니면 진짜 최대치수를 쓰든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얘네들은 답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를 좀 명심하면서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자연수 n과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게 있는데 이게 현재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랑 베타를 갖고 세수 적의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까지 보고 끊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얘는 현재 한 가지 조건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 있었던 체.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4a n-4가 0이다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치? 얘가 현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고 그게 현재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근데 이거 보고 너무 설레가지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보고 너무 설레가지고 아싸 나이스 하고 그냥 바로 판별식 쓰면 돼요 안 돼요? 판별식 바로 쓰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바탕으로 우리는 바로 뭘 가야 되냐면 얘네들은 문자를 괜히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판별식을 써봤자 어차피 n에 대한 범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답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n이 자연수라고 제한도 돼 있는 반항에. 그러니까 판별식보다는 근계관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계관을 쓰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먼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잡았을 때 그럼 두근의 합은 근계관에 의해서 바로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근계관의 2차 방정식 1차분의 2차? 그렇죠.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n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누가 되냐면 n이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n이고요. 그럼 두근의 곱은 2차분의 뭐가 되니까? 상수. 그러니까 저기 있는 상수. 그래서 우리는 4 괄호 n-4가 됐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네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잡아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먼저 잡아주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게 두 번째 조건. 그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요. 그때 여기 있는 세수 1과 알파랑 베타가 저 순서대로 뭘 갖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뭘 이루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치? 얘네들이 바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세 개의 숫자가 주어졌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즉 여기 있는 가운데가 현재 무슨 중앙이기 때문에 가운데 게 등차 중앙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등차 중앙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등차 중앙 관계식에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가운데 거의 2배를 한 이 알파가 결국 우리는 베타 더하기 1이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기는 해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찾는 게 n 찾는 거야? 아니면 알파 찾는 거야? 베타 찾는 거야? n. 그치? 그럼 여기선 n 찾는 거니까 차라리 알파 베타를 n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n을 알파 베타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n이야 아니면 알파야 베타야? n이지.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문자는 3개고 식도 3개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는 여기 있는 너희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알파 베타를 n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냐고 아니면 n을 알파 베타로 바꾸는 게 편하겠냐고. 어차피 우리한테 준 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n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맞겠냐고. n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n으로 바꿔야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일단 베타가 결국 넘어가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맞나요? 그럼 저기 있는 저 더하기 식에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한 즉 여기 있는 얘 3알파에다가 1을 빼겠지. 그게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n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를 n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를 구하게 되면 얘 3으로 나누면 되죠. 누구를? 저기 있었던 제 n 더하기 1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베타도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베타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얘가 그래서 3분의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분자의 2배 하니까 2n 더하기 2지. 거기서 우리는 3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n-1이 베타지.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얘네 알파랑 베타를 모두 다 n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내가 아직 안 쓴 거는 마지막 두근의 곱만 현재 남겨두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두근의 곱에다가 얘네들을 곱한 거를 진짜 집어넣으면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거지. 얘네들을 곱한 것이 저거 괄호 n-4다. 이거 이용하게 되면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됐나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그러니까 얘네들 실제로 곱해서 나오게 된. 결국 우리는 여기는 3 곱하기 3을 한 구분의. 얘네 그냥 곱하면 되잖아. 됐니? 그럼 얘네 그냥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2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n-n이니까 더하기 n이지.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1을 하겠죠. 그때 얘가 현재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현재 16n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16이 되었다. 이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아요? 맞아? 16n이 맞아? 네, 16n이 맞아? 그치, 4n이죠. 어디 한번 낚이나 봤는데 저걸 낚이네. 그래서 여기 9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2n제곱 더하기 n-1과 얘 곱해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36n 마이너스 144라.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다 넘기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그럼 2n제곱 마이너스 35n에 우리 얘 넘어가게 되면 더하기 145가 되겠지. 143이 되겠지. 계산이 안 돼. 그래서 143이 되었고 애가 0이 됐고. 맞나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100% 되겠지. 왜?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귀찮으니까 그냥 써주자면 어떤 애 하면 되냐면 이거 하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둘 다 뭐 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대로 다 읽으면 돼. 따라서 우리는 n-11과 2n-13이 있을 건데 얘네들을 그대로 곱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얘가 얼마가 되었냐면 0이 되었다. 이거 가지고 n값 두 개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n값 두 개를 찾아봐라. 그래서 n은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치? 11 아니면 2분의 13인데 여기서 어차피 누구만 찾으라는 게 정답이니? 자연수.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 찾아주면 돼요? 11.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11. 그래서 3번 골라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등차 중항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건너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활용 8번부터는 안 하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지? 시그마까지 하고 한 번에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우리는 바로 등비 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는 24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46쪽 등비 수열의 일반항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세컨드 스텝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확인했으니까 또 다른 수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또 다른 수열, 우리는 바로 무슨 수열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수열, 무슨 수열에 집중한다. 우리는 지금 그치, 등비 수열에 집중한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등비 수열에 다시 한 번 더 포커스 맞춘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등비 수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등비 수열의 뜻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럼 등비 수열은 뭐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니까 우리 등비 수열은 뭐를 등비 수열이라고 하지요? 야, 등차 수열이 뭐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뭐더라? 등차가 차이가 같은 수열이죠. 그럼 등 B는 뭐가 같은 수열이요? 그래, B가 같은 수열. 그러니까 B가 일정한 수열. 그 B가 일정한 수열을 가지고 나는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B가 일정한 수열.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B가 일정하다라는 건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나다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 n번째 항 여기까지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에서 A1에서 A2까지 갈 때 그 곱해지는 숫자가 똑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얘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똑같은 숫자들이 계속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숫자들이 계속 곱해지는 수열이고 그때 여기에서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 즉 이 똑같은 수를 가지고 내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이걸? 그치. 이걸 나는 지금도 공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공비를 구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항번호 낮은 거에서 항번호 큰 거만큼의 비를 즉 나눠보게 되면은 당연히 곱한 거만큼만 남게 될 걸까 공비만 남게 돼. 근데 그 공비가 몇 번 곱해졌냐의 차이는 그러니까 몇 번 곱해졌냐의 차이는 결국은 얘네들 사이의 간격만큼 곱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공비 K제곱이 나온다. 이거 구하는 요 공식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왔네.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금 종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이것들을 좀 종합해서 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뽑아낼 수 있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우리는 제 n항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제 n항을 찾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첫째 항이 기준일 거니까 그럼 첫째 항에서부터 모든 걸 출발합니다. 그럼 첫째 항에서 뭐를 계속 곱할 거냐면 공비 곱하겠지. 그럼 공비 몇 번 곱해주면 되냐면 이만큼만 곱해주면 돼요. 공비는 잘 보시게 되면 공비는 얘 잘 봐봐. 공비는 지금 현재 n번까지 가게 되면 공비가 점점 한 번씩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봐봐. 제 n번까지 곱했을 때 공비의 양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의 공비의 양은 얘 A2를 가면 공비 몇 번 곱해야 돼요? 첫째 항을 기준. 한 번. A3을 가면 공비 몇 번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로 가고 싶어 여기에서. 그럼 공비 몇 번 곱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첫째 항을 기준으로 점점 항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비가 하나 늘어요? 줄어요? 하나가 늘어요? 공비가? 하나 점점 줄지. A2 가고 싶으면 공비 한 번만 곱하라고. A3을 가고 싶으면 공비 두 번만 곱하라고. 결국 하나씩 줄죠 계속. 그러니까 얘가 점점 공비가 하나씩 줄어. 그러니까 뭐야? 얘 하나 준 거만큼만 곱해주면 돼요. 항번호를 기준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항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 아니야? 어? 아, 내가 횡설수설한다? 어? 시끄러워. 드디어 제 복장이 약간 좀 후줄근해졌어. 저기 배신자잖아, 배신자. 늘 배신자 있잖아. 자기 스페인어과인데 스페인어과를 버린 배신자. 응. 야, 제보가 들어왔어요. 너가 얘기해준 게 아니라 제보가 있었어.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가. 응? 그리고 학교에서 되게 멋있는 척하고 기차 치던데. 응. 뭐? 왜 들었니? 그래? 응, 그래? 아, 항상 재밌는 인천외고의 학교 생활. 그치? 도파민 충전됐어? 야, 3학년 돼가지고 분도를 바뀌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보통 1, 2학년 때 바뀌는데. 보통 학교에 대한 분노는 1학년 때 생기지 않아? 스케줄이나? 니네 학교는 1학년 때 분노 생겼잖아 이미. 어? 약간 남아있던 감정이죠. 이제 헤어질 결심? 흔히 얘기하는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헤어질 결심이죠. 자, 지금까지 등차수열 1반항 했어요. 247쪽 가볼까요? 등비수열의 1반항 공식 빠르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247쪽에 들어가면 가볍게 1번부터 보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아니 안 했어 지금. 지금부터 걸리는 시간 20분. 딱 지금부터 20분 걸리면 끝나요. 왜? 다른 학원에서 해보니까 20분 나오던데. 지금부터 딱 20분.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3이 A2에다가 6을 더한 거랑 같답니다. 저거 딱 보자마자 우리는 첫째 항은 줬고 공비는 안다 모른다. 공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보니까 공비 알아요 몰라요? 아, 공비 아냐고 모르냐고 이거 보면. 공비 모르죠? 됐지 여기까지는요? 잘 봐봐. 그러니까 공비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공비만 찾으면 되겠지? 근데 이때 쓰는 건 무슨 항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얘네들은 A3, A2 이거 첫째 항과 공비 사이의 관계로 나타낸 일반항으로 표현하면은 답이 좀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반항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A3이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R이거든. 그때 공비 n-1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여기는 A3은 공비 제곱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A2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1제곱이니까 얘가 그래서 공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그럼 얘네들을 저기 있는 저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A3이 그래서 여기 있었던 공비 제곱과 A2는 그래서 공비. 거기에 우린 6을 더한 거랑 같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왜 표정이 난 모르겠어요 라는 표정이지? 어? 아니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는 거 알죠? 저거 그냥 쓴 거예요. 그거 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일반항 공식 그대로 쓰게 되면서 그래서 우린 요렇게 딱 써주게 되면 쟤네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공비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이 그래서 0이니까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준 게 답. 그래서 우린 공비 빼기 3 그 다음에 공비 더하기 2가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럼 공비가 두 개 나오지. 그래서 공비가 뭐 아니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비 R이 뭐 아니면 뭐가 나와요? 그치 마이너스 2 아니면 3인데 공비가 양수라 그랬어요? 음수라 그랬어요? 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만이 답이 될 것이다. 3이 될 것이니까 그럼 이거 채택하면 첫째 항도 나왔고 공비도 나왔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A4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죠? 그러니까 A4는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 27.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와 있으면 차라리 일반항을 쓰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그러니까 일반항으로서 답을 구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그럼 여기 있는 4번도 똑같은데 4번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C 구사해야 돼. 왜? 이건 현재 첫째 항은 주어졌고 등비수열이래. 근데 얘 보자마자 즉 A2분의 A3 보자마자 이게 현재 뭘 주어진 식이라는 거를 바로 눈치 빡 채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공비준식이죠. 왜? 우리 공비 관련된 식은 바로 뭐냐면은 그냥 이거죠. 큰 항과 작은 항을 나눠보면 당연히 그 공비의 거듭제곱만큼만 남게 된다.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그쵸?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 사이에 간격 공비를 몇 번 곱했냐만 남게 되니까 딱 그 정도만 남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 딱 계산하게 되면 결국 얘가 결국 우리는 얘 공비 3 빼기 2니까 공비 1제곱밖에 안 남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공비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서 공비가 2란 소리야. 그럼 첫째 항 좋고 공비 좋네요? A5 나와 안 나와? 그래서 A5는요 첫째 항 8분의 1에다가 공비 2죠? 2에 4제곱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 2 끝. 됐죠?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정답 그래서 4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 볼까요? 뒤로 쭉 넘어가서 250쪽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250쪽에 13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렵다 아니면 어렵지 않다. 지금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어렵지 않다. 우리한테는 안 어렵다는 거야. 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읽어보면 뭐는 줬어요. 지금 보니까. 공빈 있는데 뭐가 없네? 첫째 항은 없네? 그럼 첫째 항은 없고 공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A1, A2, A4를 더하라 그랬네? 그럼 이거는 합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항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A1과 A2랑 A4 이렇게 돼 있는 애들끼리는 차라리 첫째 항과 공비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째 항은 A고 여기 있는 A2는 제 2항이죠. 그럼 A2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번 곱해준 거냐면 한 번 곱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고. 맞아요? 그럼 A4는요. 여기 있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번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A4니까 공비 몇 번만 곱해주면 돼요?
세 번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즉 A랑 여기는 2A랑 그 다음에 여기는 몇 A까지 잡아주냐면 8A까지 잡아줄, 즉 우리 여기 있었던 11A가 지금 현재 얼마라 그랬냐면 55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55래. 그럼 여기서 11로 나눠주면 되니까 따라서 A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첫째 항이 5야. 그럼 첫째 항은 5고 공비도 나왔고, 그럼 A3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그치, 그거 가지고 A3 찾는 거예요. 그러면 A3은 첫째 항은 5, 거기 우리는 공비가 2니까 2에 A3이니까 우리는 제곱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준 게 정답입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그치, 정답 20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빠르죠? 그럼 다음 작년 수능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작년 수능 문제 18번인데요.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씩 웃어야 됩니다. 왜? 여기는 뭔가 되게 큰 조건을 하나 줬어요? 주지 않았어요? 줬지. 왜?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양수 K래. 저거 K는 어차피 나중 문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찾으라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저기 있는 제 AN이 현재 무슨 수열이라는 조건을 깔고 가고 있어요. 동그라미 얘가 현재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 등비수열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나눈 거야. 그럼 결론. 오, A2분의 A4는 결국 얘 나누게 되면 공비만 남는다는 것도 보일 수 있지. 등비수열에서 나눈 거니까. 그럼 얘가 공비 몇 제곱만 남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치. 얘가 그래서 공비제곱. 그치? K제곱이겠지. 근데 K는 나중에 쓸게요. 그냥. 어차피 양수 K라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공비 중에 양수를 그냥 K라고 잡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A1분의 A2도 그럼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오지. 그럼 얘는 공비 몇 제곱이 돼요? 그치. 공비 1제곱이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을 종합해준 게 정답이니까 따라서 우린 얘가 공비 제곱이고 얘가 공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준 게 얼마가 된다라는 거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치. 얘가 30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다 넘기면 돼.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공비 제곱 더하기 공비 마이너스 30이 그래서 0이다. 그래서 이거 다 인수분해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인수분해 해준 게 정답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R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R 더하기 6이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이용. 그래서 공비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공비 두 개를 찾아보세요. 공비 두 개. 그래서 뭐랑 뭐가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나요? 그렇지. 5랑 마이너스 6인데 우리가 원하는 K는 양수 원해요? 음수 원해요? 양수. 그러니까 K는 둘 중에 누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K야.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지금 여기 내용이.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50 우리는 4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54쪽에 나는 31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하나인데 그 작년 9월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2개 남았다. 아직 2개 남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작년 9월에 이렇게 있었던 건 물론 너네 교재에는 오타가 없어요. 나한테만 오타가 있을 뿐이야. 너네 교재에는 오타가 없어요. 나한테만 오타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는 그 출판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얘가 4야. 너네 교재는 여기가 4로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됐니? 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AN은 동그라미 치자. 무슨 수열이랍니까? AN이 현재 무슨 수열? 그치. 등비수열 AN. 그러니까 모든 항이 실수다. 그거는 다음 문제고 어쨌든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는 A2랑 A3을 곱한 게 얼마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A2랑 A3을 곱한 게 얼마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A2랑 A3을 곱한 것 자체가 우린 여기 있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그 다음에 첫째 항에다가 공비 제곱 이렇게 곱해준 거라고 써도 되는 거지.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맞나요? 그럼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해서 만들어낸 결국 여기 있는 첫째 항의 제곱에다가 공비 세제곱을 만들 수 있지. 얘가 이제 얼마란 소리냐면 얘가 이제 2란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두 번째로 준 조건이 여기 있는 A4를 알려줬고 A4는 현재 여기 있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을 한 것이니까 세제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항의 공비 세제곱을 한 게 또 얼마다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4라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와 여기 있었던 얘를 합쳐볼 수 있겠죠. 그럼 합쳐본다라는 건 들어갈 수 있는 건덕지를 확인해서 넣겠다는 소리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위쪽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존재합니까?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들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그냥 얘랑 얘의 차이점만 봐봐. 그래, A를 더 곱했냐 안 곱했냐의 차이밖에 없죠. 다시 한번요. 이게 쪼개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OX. 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저기는 A제곱 R의 세제곱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A 곱하기 여기는 AR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따라서 봐봐. 그러니까 우린 얘가 A에다가 우리는 AR 세제곱을 잡아준 그럼 여기는 AR 세제곱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게 얘가 일단 얼마나 소리냐면 2가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현재 4로 나눠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일 거니까 그럼 A를 구하게 되면 4로 나눠주게 된 게 정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맞나요? 그럼 첫째 항이 현재 2분의 1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첫째 항이 2분의 1인 게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우리는 공차도 아니면 공비도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올 거고 그거를 저기 있는 A 사이에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2번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분의 1에다가 공비 세제곱을 한 게 얼마가 되냐면 4가 됐다는 걸 이용. 그래서 공비 세제곱이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공비를 구하게 되면 공비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니까요. 공비가 2가 된다. 그럼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진 상태다. 그럼 여기에서 A6는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지. 그래서 A6는 그 첫째 항이 2분의 1. 거기에 우리는 공비는 2니까 그래서 2의 5제곱을 계산해 주게 되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600의 1제곱이니까 그 정답은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그래서 얼마? 그렇지. 정답 16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6 골라주면 돼. 몇 번이니? 그게? 4번에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이해돼? 정원이 여기까지 됐어? 진짜 됐어? 알았어.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두 개만 좀 보고 갈게요. 256쪽에 40번입니다. 그래서 256쪽에 40번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현재 AN이 주어졌습니다. 똑같네요. 일단 모든 항이 뭐라 그랬고요? 실수라 그랬고 얘가 현재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그라미 얘가 현재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등비 수열이라고 주어졌을 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등비 수열이 주어졌을 때 나는 저기는 A3과 A2 더한 거 그 다음에 나는 A6에서 A4 뺀 거 얘네들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수열의 합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항을 가지고 관계를 찾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OX 오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A3과 A2를 더하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거야. 그럼 A3은요. 여기 있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비 몇 제곱만 있으면 돼요? 제곱이죠. 그러니까 AR 제곱이 A3 그 다음에 A2는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 1제곱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AR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있지. 뭐로 같이 묶어버려도 돼요? 그치. AR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AR로 묶게 되면 얘가 공비에다가 1 더해준 것만 남게 되겠지. 얘 계산했다. 얘가 얼마란 소리야? 지금 이제 얘가 얼마란 소리야? 얘가 1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럼 우린 여기 있는 A6에서 A4 뺀 것도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오지. 그럼 A6에서 A4를 빼봐.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일반항으로 그냥 관계식 쓰는 게 편하니까 그럼 일반항으로 관계식 쓰게 되면 AR 5제곱에서
그래서 우리는 A4는 AR 그래서 몇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되냐면 3제곱만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네 그대로 묶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그대로 묶이면 되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AR 결국 우린 여기 있는 3제곱에 결국 얘가 잘 보면 얘가 R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게 돼. 맞지? 그럼 이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제곱은 되지? 그래서 얘가 R 더하기 1과 R 마이너스 1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주게 되면 잘 봐라. 지금부터 약간 깨꿍하고 하나 튀어나오는 게 생겨요. 그게 야냠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여기서 어떻게 꾸역꾸역 만들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그거와 나머지들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R에 R 더하기 1이 생겼어. 그럼 나는 공비 몇 제곱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공비 몇 제곱이 남았어? R 제곱 남았고 저기에 R-1 또 남았지. 그랬을 때 얘가 지금부터 1이잖아. 다시 한 번야? 이것만 남았죠. 그래서 얘네들만 남아서 나오게 된 결국 우리는 공비 세제곱 마이너스 공비 제곱만 남게 됩니다. 얘가 지금 이제 얼마나 수이냐면 이게 18이라는 소리지요.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죠.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18이 0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얘 어쨌든 0 되게 하는 R 찾을 수 있지. 그게 바로 숫자 얼마일까요? 2요? 3 아니야 3? 3 때려 넣어보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 때려 넣어보게 되면은 0 된다라는 게 보이니까 물론 우리 기본적으로 얘 무슨 제법 쓸 거고 조리제법을 쓰겠지 원래 기본적으로는. 근데 조리제법 안 써도 답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조리제법 안 쓰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이거 깔아. 어차피 이거 0 된다며. 맞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는 R 제곱에서부터 시작할 거고 우리는 저기는 마이너스 R 제곱 만들어주면 되니까 플러스 몇 R이랑 곱하는 거 찾아주면 되잖아요. R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그럼 여기 더하기 몇 R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R 제곱에다가 몇 R을 더해줘야 마이너스 R 제곱이 됩니까? 2 R을 곱하면 되겠지. 그리고 상수끼리만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얼마 곱해주기만 하면 오케이. 얘가 0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얘 판별식을 대충 암산으로 돌려봐도 이건 실근 가져요? 허근 가져요? 이거 실근 가져? 허근 가져? 판별식 돌려보면? 허근 같지? 그러니까 이거 허근 같지? 다시 뭐냐면 공비 허근 나온다 소리지. 근데 우리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실수라 그랬어요? 허수라 그랬어요? 실수만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럼 잘 봐. 모든 항이 실수만 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저기 있는 제곱이 허수가 나온대. 그러면 허수가 한 번이라도 곱해주면 허수가 나오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공비는 누구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그치? 따라서 공비는 3이 될 수밖에 없다. 끝! 이게 답입니다. 그럼 공비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잡아주면 공비는 3이었대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든 뭐 여기다 집어넣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첫 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 R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3A에 우리는 3 더하기 1 하면은 4를 곱해주게 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12 첫째 항 나오게 되었는데 얘가 얼마란 수냐면 1이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첫째 항 구하게 되면 A는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같이 잡아줄 수 있게 되니까 A는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그래 12분의 1 이게 첫째 항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거 첫째 항에 뭐를 구해달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역수. 그러니까 12의 역수 구하시면 돼요. 12분의 1의 역수.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잡아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12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장난쳐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들이 나와요. 맞아? 쟤는 왜 갑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정원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피곤한 거야? 왜 안 좋은데? 아, 이거 끝나고 하러 갈 거잖아, 어차피. 어? 아, 4시간 때문에 못 사고 왔다? 야, 일요일에 당연히 저녁 가면 없지. 일요일 아침에 갔어야지, 이거. 그지 않냐?
그래서 나 줄래? 진짜 보여주고 싶죠. 나 줄라고? 6만 원 5천 원이에요. 어디서 파는 건데? 이런 걸 데이터. 뭘 그렇게 지금 같은 물가 시대에 그렇게 바게트를 그렇게 싸게 팔아? 그리고 지금 그게 지금 2주째 신경이 못 써가지고 지금 그냥 바게트야 아니면 마늘 발라져 있는 바게트야? 아이씨 뭐야? 난 또 마늘 바게트인 줄 알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마늘빵이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바게트를 좋아해요. 난 유일하게 진짜 좋아하는 게 마늘빵입니다. 빵 요즘 짭짤한 게 좋아 요즘. 마늘 바게트도 있어요. 사타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 알죠? 밥을 먹을 때 찌개나 이런 건 짠 거를 못 먹거든. 짠 거 먹으면은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콜라를 되게 많이 마시는 게 짠 거를 먹잖아. 그럼 혀가 되게 별로란 말이야. 아프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희석시키겠다고 일부러 단 거를 먹는 건데 다 별로야. 그래서 요즘은 짜게 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찌개를 해 먹거든요. 그럼 집에서 찌개를 해 먹으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육수를 잘 냈는데 요즘 다시마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흘러줘. 그 업소 같은 맛이 안 나. 사회에 너무 속세에 너무 찌들어져가지고 입이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시마를 샀어요. 그래서 다시다를 샀어요. 왜? 그거 넣으면 맛있어져. 그거 넣으면 짱이에요. 야 이거 보세요. 속세 입맛이 너무 찌들어졌어.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내용이 쉽고 생각보다 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A에는 현재 무슨 수열? 동그라미 치자. A에는 현재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모인. 그치? 밑줄 공차가 자연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B에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근데 공비가 또 뭐가 된대요? 이번에도 그치 밑줄. 그래서 공비가 자연수가 되는 등비수열. 됐습니까? 나한테는 A6랑 B6가 각각 9라고 줘줬고 우리는 가랑 나 조건을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 보게 되면 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요 A7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7이라는 게 어쨌든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쨌든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눈치채고 있어야 되는데 where, 즉 어디에서 얘네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봐줘야 되는 게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가졌는데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A6, B6밖에 없죠. 그럼 우린 그거를 가지고 A7과 B7을 찾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지? 근데 A7은 A6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공차 몇 번만 더한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그러니까 공차 한 번만 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B7은요. 우리는 B6를 기준으로 공비 몇 번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을 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대.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앞에 거는 9. 거기에 우리는 공차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는 9. 거기에 공비 곱한 거랑 서로 같다라는 게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나, 즉 저기 있는 공차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될 텐데요. 그럼 여기 있는 얘 A11이라는 조건이 우린 여기 있는 94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9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저 관계식을 우리는 차지함과 공차 사이의 관계를 써도 되지만 이거를 A6와 공차 사이의 관계로 써도 돼야 한대요? 상관은 없죠. 왜? 그냥 처음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나오게 된 그 공차 사이의 관계랑 그냥 그게 조금 더 앞당겨진 것 뿐이야. 그러니까 A10이랑 조금 더 가까워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어차피 둘이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즉 여기 있는 A11은 A6를 기준으로 일정한 공차만큼만 더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식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식을 써. 됐냐?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공차 몇 배 한 것만큼만 딱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의 간격이 딱 공차 몇 배 한 것만큼만 차이 나죠? 5배. 그치? 공차를 5번 더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5D.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오케이.
그러면 얘가 94와 109 사이에 있다. 근데 A6가 9라며. 그러니까 9 더하기 5D가 우리는 94와 109 사이에 있다. 그래서 양변에 9를 빼주고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축축 빼주면 85보다 커요. 여기는 5D가. 그리고 얘가 빼면 누구보다 작냐면 100보다 작아요. 그리고 5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17보다 커요.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작냐면 20보다 작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차가 자연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공차가 자연수니까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가 몇 개밖에 없으므로 2개. 그래서 여기서 공차가 될 수 있는 후보 18과 19. 얘네들을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아직 안 썼던 조건인 가예요. 됐어? 왜? 공차를 알고 있으면 A7이 나올 테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공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A7은 9 더하기 D랑 결국 우리는 9 곱하기 R이랑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죠. 얘가 A7, 얘가 B7이니까 맞지? 야 그러면은요 18 더하면은 얘가 27이 될 거고 19을 더하면은 2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얘 9R이 27과 9R이 28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공비를 구할 건데 어차피 공비 자체는요 또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분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공비는 뭐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럼 위에 거를 계산하면 공비가 얼마 나와요? 3 나오고 밑에 거 계산하면 공비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그치 9분의 28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 둘 중에서 자연수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누구밖에 안 될 것이고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공비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따라서 우리는 A7과 B8을 더해준 결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A7은 어차피 9에다가 공차 18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얘가 27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B8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27이 현재 B7이라는 거 확인했는데 거기에 공비를 한 번 더 곱하겠지. 그러니까 누구를 한 번 더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3을 곱한 누구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81을 더해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그럼 얘를 더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108. 정답 몇 번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치 정답은 그래서 5번.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비주얼 관련된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5분만 쉬었다가 갑시다. 5분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